6월 23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8% 수준 급락해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개인의 순매수에도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올해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의 추가 상향 여부를 판단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우려 표명으로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화 의지가 더욱 부각됐습니다. 국내 호텔 업계는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확산으로 레지던시형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윤활유 제조 판매 사업자들에 대한 담합 심해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8% 이상 폭락하며 모든 매매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23일 오후 2시 33분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36포인트, 8.07% 급락한 8,37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4조 6,775억 원, 기관이 2조 5,668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7조 1,77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버티고 있지만 무너지는 시장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8.77% 급락했고 SK하이닉스는 11.55% 폭락하며 전날 빼앗았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삼성전자에 내줬습니다. 현대차와 SK스퀘어 등 주요 대형주들도 일제히 급락하며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올해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추가 상향 여부를 재차 판단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국내 주식 비중을 원래대로 매년 0.5%포인트씩 줄여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주식 리밸런싱과 관련해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공봉성의 원칙에 따라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참여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기관 대비 3분의 1 수준의 수수료로 가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돌려줄 수 있다고 밝혔으며 노사정 TF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1,500원 중반대 환율 수준이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2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사상 최대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 상황에 걸맞지 않는 환율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경상수지 흑자는 282억 9천만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고 이달 1에서 20일 수출은 62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증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5월 이후 약 70조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달러 수요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외환당국은 스무딩 오퍼레이션과 외환 공동범사 등을 통해 시장 솔링 현상을 적극 제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당국의 시장 안정화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섣부른 환율 상승 베팅도 자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야놀자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방한 외국인은 최대 2,1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4월 누적 기준 방한 외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21% 급증한 677만 명을 기록했으며 3월과 4월에는 각각 월 200만 명 이상이 입국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신증권 유정현 연구원은 현재 추세라면 정부 목표인 2,300만 명 달성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달라진 것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단기 쇼핑 위주였던 관광 트렌드가 장기 체류형 살아보기 여행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주방과 거실을 갖춘 레지던시형 숙박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텔신라, 한화, 롯데그룹 등 주요 대기업 호텔들도 기존 비즈니스 호텔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숙박 모델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조 원이 넘는 윤활유 담합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윤활유 담합과 관련해 10개 제조 및 판매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심의 절차를 공식 게시했습니다. 피심의는 광우, 극동유화, DH케미칼, 한국하우톤, 한유-SK ETS 등 10개 업체입니다. 신차관은 이들이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간 금속가공유와 산업용 윤활유의 공급가격 담합 및 입잘 담합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매출액은 약 2조 200억 원에 달합니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가격 재결정 명령,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